오늘 영상은 조금 세게 시작하겠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을 잘못 드시면 단 하룻밤 사이에 신장이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한꺼번에 쌓여서 다음날 혈액 검사 수치가 확 나빠지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30년간 해조류와 노후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연구 자료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은 미역이 문제라기보다 미역과 함께 먹은 세 가지 음식 때문에 신장이, 혈관이, 심장이 동시에 지쳐버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역국에 시금치 넣어 드시나요? 양념 미역을 냉장고에서 꺼내 반찬으로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과 함께 먹으면 단 하룻밤 만에라도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조합 세 가지. 둘째, 같은 미역인데도 함께 먹으면 몸을 살리는 황금궁합 음식 세 가지. 셋째,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어떤 분들은 미역을 입에도 대면 안 되는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과 후에 여러분 식탁 위 미역국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놓치시면 그동안 잘 먹었다고 믿은 미역이 사실은 몸을 서서히 지치게 한 이유를 영영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주변 아버님, 어머님, 지인분들한테 카톡으로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한 분의 건강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미역이나 김을 얼마나 자주 어떤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기획에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제가 편하게 큰이모라고 부르던 분인데요. 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거의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문제는 그 미역국에 시금치와 우무를 함께 넣고 반찬으로 양념 미역까지 곁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꾸 붓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검진을 해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예전보다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큰이모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몸이 더 힘들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식탁을 하나씩 같이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 미역 자체보다 미역과 함께 먹는 음식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우무 때문에 미역 속 철분이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고 시금치와 미역이 만나서 신장에 돌덩이 같은 찌꺼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념 미역은 오래된 기름과 소금 때문에 혈관까지 동시에 괴롭히고 있었고요. 우리가 한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우무와 시금치는 미역이 없는 끼니에 따로 먹고 양념 미역은 집에서 생미역을 직접 무쳐 드시게 바꿨습니다. 대신 미역은 달걀, 두부, 숙주나물과 같이 드시도록 조합을 바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확인해 보니 붓기도 줄고 신장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을 본인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역이 언제 약이 되고 언제 독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미역이 위험해지는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역과 우무 둘 다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 그릇에 같이 넣으면 미역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인 철분이 몸에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무에 들어있는 떫은 맛 성분이 미역 속 철분과 붙어버려서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덩어리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영양 연구들을 보면 이런 조합을 자주 먹는 분들이 피로감과 어지럼증, 면역력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뇌에 가는 산소도 줄어들고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쌓이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에 좋으라고 먹는 음식이 정작 필요한 영양소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만난 71세 이정수 님도 그랬습니다. 당뇨에 좋다고 우무를 챙겨 드시면서 속이 편하라고 미역도 같이 넣어 드셨습니다. 식탁에는 늘 우무와 미역이 함께 있었죠.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혈액 검사에서 빈혈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정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무와 미역을 같은 날 먹더라도 최소 몇 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끼에는 미역, 다른 끼니에는 우무. 이렇게만 바꿔도 미역 속 철분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우무를 드시면 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빈혈이 있거나 피곤함이 오래 가는 분들은 이 조합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이미 지쳐 있는데 철분까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회복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무와 미역을 같이 넣은 국이나 무침을 자주 드시지 않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편하게 뚜껑만 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양념 미역,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오래된 기름이라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기름이 발린 지 몇 달이 지난 상태로 집까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산패라는 변화를 겪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세포를 자극하고 혈관을 공격하는 물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오래된 기름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에게 염증과 혈관 손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정작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선택하고 계시니까요. 69세 박영수 님도 양념 미역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밥 반찬 준비하기 힘드니 밥상에 양념 미역을 항상 올려 두셨죠. 편하고 맛도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몇 년 지나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졌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박영수님은 그제야 양념 미역을 멀리하게 되셨지만 이미 혈관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념 미역은 과감히 줄이고 마른 미역이나 생미역을 사서 집에서 직접 무쳐 드시는 겁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먹기 직전에만 살짝 넣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남은 양념 미역을 계속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며 오래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미역의 좋은 성분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서 몇 달째 자리를 지키는 양념 미역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있다면 오늘 당장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는 몸에 좋은 채소로 유명합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미역 속 칼슘과 만나면 신장의 돌덩이처럼 굳는 찌꺼기를 만들 준비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신장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 소변 볼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
이런 것들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 관련 연구들을 보면 결석의 상당수가 이런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면서 생기는 형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런 찌꺼기를 잘 내보내지 못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데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76세 이민자님은 건강에 좋으라고 미역국에 시금치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몸에 좋은 것 두 가지를 함께 먹으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검사해 보니 신장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이민자님은 그때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좋은 음식도 조합이 잘못되면 이렇게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금치와 미역을 한 끼에 잔뜩 섞어 먹기보다는 서로 다른 끼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가 먹고 싶을 때는 따로 데쳐서 옥살산을 어느 정도 줄인 다음 드시고 미역국은 다른 시간에 드시는 식입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드셨다면 시금치는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예전에 신장 결석이 있었거나 소변 쪽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이 조합을 특히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석을 겪으신 분들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역국 끓일 때 시금치를 듬뿍 넣어서 드시지는 않는지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미역과 김에는 요오드가 매우 풍부합니다. 적당히 먹으면 갑상선에 필요한 재료가 되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을 과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한 임상 영양 자료를 보면 마른 해조류를 하루에 적당량보다 2~3배 이상 드시는 분들 중 일부에서 심장 두근거림, 체중 변화, 손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몸 안에 요오드가 넘치면 갑상선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 딱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64세 장수호님은 건강을 위해 한 번 먹을 때마다 김을 여러 장씩 드시고 미역도 넉넉히 넣어 끓여 드셨습니다. 아침에 김 서너 장, 점심에 미역국, 저녁에 또 김. 이렇게 하루 종일 해조류를 드셨던 겁니다. 어느 날부터 잠이 잘 안 오고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느낌이 들어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장수호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좋다고 너무 많이 먹었구나 하고요. 실천 방법은 숫자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마른 미역과 김을 모두 합쳐 하루에 큰 김 2장 정도, 미역국 한 그릇 정도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충분합니다. 해산물, 새우, 오징어 같은 것을 많이 먹는 날에는 미역과 김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지나친 양은 언제든 갑상선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갑상선 관련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김과 미역을 얼마나 드시는지 대략이라도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역이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한 조각도 권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이미 많이 올라간 분들이 첫 번째입니다. 이분들은 요오드가 조금만 더 들어와도 갑상선이 과하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장이 자꾸 빨리 뛰고 땀이 많이 나고 손이 떨리는 분들은 미역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장과 뇌혈관을 위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미역과 김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이런 약의 효과를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이유가 있어서 먹는 건데
미역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진다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미역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이분들은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서 미역의 좋은 성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으시거나 신장 수치가 많이 나쁘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미역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오드나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네 번째입니다. 아주 소량만 먹어도 온몸이 가렵거나 숨이 차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해산물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미역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부류에 해당하신다면 미역을 자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하지만 숨어있는 위험 요소는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몰랐던 알레르기나 숨은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드신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지금 말씀드린 네 부류에 들어갈 만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미역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미역이 독으로 변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반대로 같은 미역을 어떻게 먹으면 신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만들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역과 달걀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합입니다. 달걀은 근육을 지키는 좋은 단백질과 뇌에 필요한 성분을 채워주고 미역은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더해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침에 단백질과 비타민을 함께 섭취한 어르신들이 근육량을 잘 유지하고 오후 피로감도 덜하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함께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이 편안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걀을 지글지글 튀기듯이 굽는 것보다는 살짝만 구워 미역과 함께 싸 먹는 식이 좋습니다. 기름이 과하면 아침부터 속이 부대낄 수 있고 혈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간단하게 삶은 달걀을 미역 위에 올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밥을 드실 때 김과 미역을 곁들이고 달걀 부침이나 달걀말이를 함께 드셔보세요. 밥 한 숟가락, 미역 한 줄, 달걀 한 점을 함께 드시도록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며칠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달걀과 미역을 함께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미역의 요오드와 미네랄이 더해지면 뼈와 근육, 갑상선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한 그릇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걸 최대한 늦출 수는 있습니다. 두부와 미역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 영양 자료에서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먹는 어르신들이 체중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기 힘든 분들에게 두부는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부담도 적고 값도 저렴합니다. 여기에 미역까지 더하면 영양은 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두부만 많이 드시면서 미역을 과하게 곁들이는 것입니다. 두부에도 칼슘이 많기 때문에 미역 양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미역두부국처럼 두부와 미역을 함께 넣어 국을 끓이되 너무 진하게 끓이지 않고 한 그릇만 드시는 것입니다. 또는 미역을 잘게 썰어 두부 무침에 살짝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두부 반모, 미역 한 줌 정도면 적당합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두부와 미역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숙주나물에는 간이 독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과 혈관을 편안하게 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미역에 칼륨이 더해지면 혈액 속 나트륨을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붓기가 생기는데 숙주와 미역이 이를 막아줍니다. 자료들을 보면 숙주나물과 같은 채소를 자주 먹는 분들이 술로 인한 불편감이나 붓기가 덜하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이라면 다음 날 아침에 숙주와 미역으로 해장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술을 줄이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드셨다면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 이미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이 조합만 믿고 다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도움은 되지만 과음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숙주나물 무침이나 숙주나물국에 미역을 조금 넣어 같이 드셔보세요. 소금은 적게 넣고 다른 반찬의 간도 함께 줄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술 드신 다음 날 숙주나물과 미역을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역과 김을 약처럼 먹으려면 양과 시간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권고안을 보면 마른 해조류 기준으로 하루에 작은 양만 먹어도 필요한 요오드와 미네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아침과 점심에 이미 미역과 김을 많이 드셨는데 저녁에도 또 해조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침 직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도 쉬어야 하는데 미역을 과하게 드시면 부담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게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미역국 한 그릇, 김은 큰 장 2장 정도.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가볍게 채소와 다른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루 섭취량을 미리 정해두면 과하게 먹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조류를 언제 가장 많이 드시는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만약 저녁에 많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아침으로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미역도 조리와 보관이 잘못되면 영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식품 연구에서 해조류를 너무 오래 물에 불리거나 높은 온도에서 태우듯이 구우면 비타민과 미네랄 손실이 크다고 보고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미역을 오래 불려 놓았다가 그 물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 물에 녹아 나온 좋은 성분들까지 함께 버리게 됩니다. 물론 더러운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첫 물은 버리되 두 번째 불린 물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미역을 차가운 물에 짧게만 불리고 가능한 그 물을 국물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을 구울 때는 센 불에 오래 굽지 말고 약간의 온도에서 잠깐만 구워 색이 살짝 변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바삭바삭하게 구우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보관은 밀폐 용기에 넣어 습기와 햇빛을 피하고 냉장고보다 냉동실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도 미역과 김은 얼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김과 미역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베란다에 그냥 두고 계신 건 아닌지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미역과 김을 고르느냐입니다. 해역 오염이나 저급 원료로 만든 제품들은 중금속이나 불필요한 첨가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리법으로 먹어도 재료 자체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격만 보고 지나치게 싼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오래된 재료를 사용했거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색이 지나치게 반짝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색을 띠는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원산지와 제조 과정을 밝힌 제품을 선택하고 처음 사기 전에는 조금만 사서 냄새와 식감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김을 먹었을 때 비린내가 너무 심하거나 미역을 불렸을 때 색이 이상하면 그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늘 사 먹는 미역과 김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계신지 오늘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미역을 약처럼 먹을 수 있는 황금궁합과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머리에 쏙 들어오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상식입니다. 미역과 김은 몸에 좋으니 많이 이것저것 섞어서 먹을수록 좋다. 거기에 우무, 시금치, 양념 미역까지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다 모아서 먹으면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조합이 신장을 압박하고 철분 흡수를 막고 혈관을 지치게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은 의도로 먹은 음식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무와 미역을 같이 먹으면 철분이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양념 미역의 오래된 기름은 혈관을 공격했습니다. 시금치와 미역이 만나면 신장에 돌덩이가 쌓일 준비를 했습니다. 미역과 김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한 결과였다는 게 참 억울한 일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미역과 김의 양을 하루에 정해두고 우무와 시금치는 같은 끼니에 섞지 않고 양념 미역 대신 집에서 간단히 무친 생미역으로 바꾸는 것. 여기에 달걀, 두부, 숙주나물처럼 서로를 살려주는 음식과 함께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같은 미역이지만 신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김 2장 정도면 하루 필요한 양은 충분합니다.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을 오래 불리지 말고 김을 너무 태우듯 굽지 마세요. 보관은 냉동실에 밀폐해서 하시고 제품을 고를 때는 가격만 보지 마시고 원산지와 색깔을 확인하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피로감, 어지럼증, 붓기, 신장 결석, 혈압 불안정 같은 신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로 시작하지만 계속 무시하면 점점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붓기가 줄고 혈관과 신장이 부담 없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양념 미역과 미역국 레시피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미역을 드실 날에는 우무와 시금치를 같은 끼니에서 잠시 떼어놓고 양념 미역은 생미역 무침이나 미역두부국, 미역과 달걀 요리로 바꿔보시는 거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미역국 한 그릇, 달걀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양념 미역이 보이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시금치와 미역을 함께 끓이던 습관도 오늘부터 바꾸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역뿐 아니라 김, 다시마, 파래 같은 다른 해조류들은 누구에게 맞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해조류마다 특징이 다르고 조심해야 할 조합도 다릅니다. 다음 영상까지 보시면 해조류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부터 바꿔야겠다, 어떤 조합을 줄이거나 늘려야겠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